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부부는 서로 살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국 그리고 정경심, 이들 부부는 참 서로 안 좋은 점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올렸던 수많은 SNS상의 글들, 15,00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SNS 글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자신에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었죠. 남편의 그런 모습,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이 결국 현재의 나를 찌르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좀 자제할 만도 한데, 이 정경심 교수는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더 SNS를 이용해서 또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당일부터 당일날 페이스북에 3개의 글을 연이어 올리더니 그 이후에도 계속 정경심의 해명, 정경심의 호소라고 하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씨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참 미안함이라는 것을 모를까? 이렇게 국민들이 만만하게 보이나? 국민들을 참 다 바보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미안함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다 전부 자신들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 탓을 합니다. 언론 탓을 하고 동양대 총장 탓을 하고 또 검찰 탓을 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아니죠. 지금 조국 그리고 정경심 이들 가족이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 온 대한민국이 한 달이 넘도록 모든 국정 운영이 정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이 일 때문에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 일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국민들이 정말 허탈해 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지 먼저는 국민들께 미안해할 줄 알아야죠. 정경심 씨는 끊임없이 남 탓을 합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경심 씨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떳떳하면 그렇게 수많은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전화를 통해서 회유를 했는지 압박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최성해 총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아주 협박과 원망과 또 자신의 어떤 피의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까지 섞어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정경심 씨는 오랫동안 마치 집사처럼 부려왔던 증권사 직원을 그것도 한밤중에 경북 영주까지 데리고 가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PC를 빼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세대의 하드디스크까지 교체시키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범행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놓고서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불려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까? 너가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경심 씨나 조국 씨 보면 어떻게 자신들로 인해서 참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엿보이지 않을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길래 저렇게 피의자로 기소까지 당한 상태에서도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릴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인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라는 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능력이 되지 않는 자식을 정말 의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한 일을 벌였습니까? 단국대 병리학 논문에 자신의 딸을 일저자로 올리는 바람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 연구에 기여했던 수많은 의대생들 밀려났죠. 그뿐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줬던
그 교수는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풍지박산이 난 것이죠. 이 논문이 또 취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딸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미안함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마치 단국대 논문 취소가 자신의 딸과는 무관한 일이냐, 단국대 논문이 취소된 것은 그냥 그들의 문제고 내 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적어도 자신의 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정말 명예가 실추되고 논문이 취소되고 실질적인 이런 피해를 입는, 물론 그들도 잘못했지만 그런 피해를 입고 곤란을 당한 선의를 베풀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일말의 미안함도 없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참 이들의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와이프 되는 지금 정경심 씨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심 씨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저기 보면 프로필 사진인데 아주 뭐 거센 바람을 맞고 있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죠. 자신의 처지가 저렇다라고 생각해서 저런 글을, 사진을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억울함을 표출하고 싶었을까요? 또 당일날 이런 글을 연달아 2번씩 올렸습니다. 이 날은 조선일보에서 저런 보도가 있었죠. PC 빼간 그날 아침 정경심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 가득 갖고 나왔다. 누가 봐도 이상했죠. 복장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PC를 빼돌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 뭉치까지 들고 나왔으니까요. 아니, PC를 왜 빼돌립니까?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에서 업무용으로 보급한 이 PC를 들고 간다? 그것도 집으로 들고 간다?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직장에서 보급한 PC를 어떻게 외부인을 데려다가 그걸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수리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 당연히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자신이 만들고도 해명이라고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네, 오른쪽에는 역시 또 뭐 총장,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뭐 PC에서 발견되었다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아니다, 이런 해명의 글을 올렸는데요. 입을 다물었어야죠. 아무리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걸 믿고 이렇게 SNS에 해명 글을 올리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함만 있을 뿐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근거 있는 이러한 의심의 눈길에 대해서는 전혀 글쎄요,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9월 9일로부터 시작해서 또 9월 12일에도 또 검찰을 탓하는 이러한 글을 또 올렸습니다. 정경심의 입장해서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이런 내용으로 올리고 있는데 검찰은 여러 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흘렸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검찰 탓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사실을 왜곡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동안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해온 내용들이 지금 거의 사실로 굳어가고 있죠. 지금 조국이라는 여권 실세가 연루된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경쟁이 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보도 자체를 무조건 왜곡으로 몰아가고 가짜뉴스로 몰아가면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것은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죠. 피의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부인이란 사람이 지금 검찰을 탓하는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자신이 할 얘기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말할 수 있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국민들이 웃을까, 이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시 오늘 또 글을 뭐 2개, 3개 올렸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모두 다 입을 다물어 달라라는 요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남편인 조국 씨가 과거에 어떻게 얘기를 해왔습니까?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살아왔는가, 그 오만함을 참 느끼게 됩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자신들의 억울함만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들로 인해서 정말 곤란함을 겪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들 가족에게 수많은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죠. 도움을 줬던 증권사 직원, 도움을 줬던 단국대 교수, 도움을 줬던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딸의 인턴 자리를 알선해주고 인턴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키스트의 연구원들, 모두들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좀 미안함부터 먼저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들 부부를, 이들 가족이 벌인 일을 정말 지켜봐야 되는 온 국민들의 분노, 온 국민들의 허탈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